2021년 국립세종수목원 온라인 과정 식물 부자재. 안녕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중등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수목원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목원에서 식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 부자, 양묘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고 양묘 전문가처럼 잎 한 장으로 번식하는 영양 번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목원의 식물 부자인 윤현원 주임님께 양묘 전문가란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보러 가볼까요? 전문가님, 양묘 전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목원에서 식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식물 부자라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소재연구실 식물양묘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현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정원소재연구실은 정원에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을, 그러니까 풀이나 꽃, 나무들을 가꾸고 어린 식물부터 새로 키우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장소고요. 양묘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양묘에서 묘자는 어린 식물을 뜻하는 묘,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묘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 식물을 키운다 라는 뜻의 양묘를 써서 식물을 양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 정원소재연구실은 화분수로 치면 약 12만 개 정도의 식물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식물들을 온실 7개 동과 외부 양묘장 한 7,500제곱미터 되는 양묘장에서 함께 키우고 있고요. 저희 수목원의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열대식물이나 지중해성 식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희귀특산 식물이나 멸종위기 식물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식물들이 가장 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물주기, 그리고 흙을 만들어주는 일, 그 외에도 비료를 주거나 잡초를 뽑아주거나 하는 일들도 하고, 그리고 이 식물들을 늘리는 증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주기 같은 경우는 얼핏 생각해보면 물만 주면 되는 거라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식물들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물의 양이 다 따로 있어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고 물을 아주 조금만 필요로 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식물들이 좋아하는 물의 양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에 맞게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 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식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 주는 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3년 정도는 해봐야 이제 물을 좀 이제 잘 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물 주기는 어려운 작업이고요. 흙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식물들이 좋아하는 흙, 그리고 잘 자라는 흙, 이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식물들에 맞춰서 그 흙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잘 빠지는 흙을 좋아하는 식물들도 있고요. 물이 아예 안 빠지는 흙을 좋아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여기 옆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를 좋아하고 특히 물이 잘 안 빠지는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위해서 보온 처리를 해주고 물이 잘 안 빠지는 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이 안 빠지는 요소들을 섞어서 식충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흙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제 생각에 이 직업은 식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은 더 깊고 넓게 공부를 하게 돼서 어느덧 이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산림과학고나 농업과학고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 산림학과, 원예학과, 조경학과 이런 관련 전공을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면은 이쪽 길로, 이쪽 직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묘 전문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나요? 우리도 양묘 전문가처럼 베고니아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영양 번식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고니아는 전 세계 열대, 아열대 지역에 약 2,000여 종의 식물이 있다 할 정도로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베고니아 보에라이라는 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고향은 열대 우림처럼 굉장히 습하고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없이 그런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서 이런 직사광선이 아닌 한번 가려진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밝은 그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밝은 그늘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실내로 치자면 형광등을 켜지 않고도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고니아는 씨앗으로도 번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잎으로도 굉장히 번식이 잘 됩니다. 잎으로 번식을 한다니 좀 이상한 말이죠. 식물들은 더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잎으로 이런 영양기관으로 번식을 한다 해서 영양번식이라고 하는데요. 베고니아는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그래서 잎 한 장으로도 화분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식물은 화분 10개든 100개든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나 이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 똑같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다 한꺼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씨앗으로 번식을 한 식물들은 각각의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이 돌았을 때 살아남는 식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양 번식과 씨앗 번식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베고니아로 영양 번식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베고니아는 보에라이 품종 중에 타이거 베고니아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있지만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꽃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타이거 베고니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험에 앞서서 우리가 가위가 더러우면 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알코올 티슈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안쪽을 닦을 때는 손이 베이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첫 번째 실험 방법은 잎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지피 펠렛, 빙수컵, 스펀지, 집게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해 주세요. 지피 펠렛을 물에 담가 주시고요. 이 위에 홈이 있는 부분이 위고 홈이 없는 부분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지게 되면 흙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방향이 위로 오도록 해서 물에 담가 두시면, 얘네들이 압축된 흙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두면 이렇게 물티슈가 팽창하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팽창됩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놔둬주시면 이렇게 팽창되고요. 이런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그 영양 번식에 사용할 베고니아 잎을 골라보겠습니다. 베고니아 잎은 크고 싱싱한 걸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을 잘라주신 뒤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를 때는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잘라야 물을 빨아들이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잘라준 베고니아를 지피 펠렛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피 펠렛 윗부분을 평평하게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잘라준 베고니아 잎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 끝부분이 상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준 지피 펠렛을 빙수컵에 담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스펀지 4개를 동서남북으로 넣어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은 물을 줄 건데요. 물은 이렇게 분무기를 이용해서 2번 정도, 그리고 뚜껑에도 2번 정도 뿌려주세요. 물 주기의 포인트는 공중 습도는 높게, 그러나 바닥에 물은 고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집게로 2개를 집어주고요. 위에 오늘 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 잎이 나고 뿌리가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통은 가운데 보면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살짝 통하되 공중 습도는 높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주에서 3주 정도면 뿌리가 나고 1달에서 2달 정도면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째 방법은 잎 조각을 이용해서 만드는 실험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넓고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재활용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키친타올이 필요합니다. 키친타올을 2-3장 정도 뽑아서 바닥에 두고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세요. 이때도 이제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고 휴지가 촉촉하게 젖는 정도로 분무기를 뿌려줍니다. 그런 뒤에 잎을 보시면 잎에 잎맥이 이렇게 있죠. 이 잎맥은 세포 분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이 잎맥에서도 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잎을 잘라준 뒤에 이번에는 잎자루를 아주 바짝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 잎맥을 가로질러서 잘라줍니다. 2조각 정도 내볼게요. 이렇게 잘려진 잎 조각을 이 잎맥 부분이 키친타올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똑같이 분무기로 바닥에 한번, 뚜껑에 한번 하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2-3일 정도에 한 번씩 뚜껑을 열고 물도 뿌려주고 환기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 3주면 뿌리가 나고 1달에서 2달 정도면 잎이 날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난 잎을 화분에 심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 탄소 중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흡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베고니아를 키우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저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 양묘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고 양묘 전문가처럼 영양 번식 방법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양 번식에 꼭 성공해서 주위 사람들과 반려식물을 나누는 즐거움도 누려보고 국립세종수목원에 방문해서 100여 종 이상의 아름다운 베고니아도 관찰해 보길 바래요. 안녕!